안녕하세요.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온 신경과 전문의 김우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 나아가 생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 점에 대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는데요. 뇌출혈처럼 갑자기 우리 몸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말이 잘 안 나온다,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결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료한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 5분의 사례를 통해 뇌출혈이 오기 전에 우리 가족이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전조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 속의 혈관이 터지는 걸 말합니다. 혈관이 터지면 피가 뇌 속에 퍼지면서 그 주변 뇌조직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엔 말도 잘 안 나오고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심한 경우 목숨까지 위협하게 돼요.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뇌출혈이 오기 전에도 분명히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례자는 72세 어머니이신데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머리를 감싸쥐고 식은땀을 흘리셨어요. 가족들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10분도 안 되어 말이 안 나오고 의식까지 흐려졌죠. 응급실에 오셔서 찍은 CT에서 지주막하 출혈, 즉 뇌 바깥쪽 혈관이 터진 걸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벼락치듯 갑자기 오는 두통, 특히 살면서 이런 두통은 처음이라고 하시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뇌출혈의 전조 증상 7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부모님 세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뇌출혈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평소에 두통이 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번개처럼 갑자기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참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생긴 심한 두통은 뇌 안에서 혈관이 터지기 직전이거나 이미 터진 경우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발음이 뭉개지거나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는 있는데도 단어가 입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문장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언어장애는 뇌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젓가락질이 힘들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 갑자기 손에 힘이 풀리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증상이 생긴다면 뇌출혈로 인해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익숙한 동작인 젓가락질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매우 이상 징후입니다. 오른손 또는 왼손 한쪽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시야가 흐리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 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또는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은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나 안구 건조증으로 여기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걷다가 자꾸 휘청거리거나 어지러운 느낌.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걸을 때 한쪽으로 자꾸 기울거나 자신도 모르게 벽을 짚고 걷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단순한 빈혈과 다르게 뇌 속 혈액순환 이상이나 출혈로 인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역감이나 메스꺼움이 함께 동반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의식이 멍하거나 자꾸 졸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 정신이 멍해지고 말수가 줄거나 평소보다 반응이 느린 경우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요즘 왜 이렇게 졸려하지? 집중을 못하네라는 느낌이 든다면 건강 상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출혈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갑작스러운 구토나 경련. 속이 미식거리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거나 전신이 떨리거나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뇌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뇌를 자극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처음이라면 반드시 응급실을 찾아야 하며 이전에 있었더라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특히 중년 이후 부모님 세대에서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병원에서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출혈은 빠르게 대처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질환입니다. 두 번째 사례자는 말을 더듬기 시작한 78세 아버지입니다. 78세의 아버지께서 평소처럼 아침 식사 전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말씀하시는데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말을 더듬으시고 단어를 이어가려고 해도 자꾸 입에서 멈추는 모습이 보였죠. 가족들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깨셨나 보다, 요즘 피곤하시니까 그런가 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도 종종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말씀이 적어지셨기에 이번에도 단순히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점점 더 안 나오기 시작했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왼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물건을 잡던 손이 축 늘어지고 젓가락도 제대로 쥐지 못하며 몸의 균형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단순한 피로나 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급히 응급실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한 영상 검사 결과 아버지의 뇌 속에는 작은 출혈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출혈 부위가 크지 않아 수술 없이 약물 치료와 집중 관찰만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고 현재는 재활 치료와 약물 관리 하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증상은 결코 단순한 노화나 피로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나타난 언어장애는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시간이 생명을 결정짓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때 가족들이 좀 더 지켜보자며 병원 방문을 미뤘더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비나 언어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혹시 주변 가족 중에서 갑자기 말이 느려지고 말끝을 자주 놓치거나 문장을 끝맺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땐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뇌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례자인 올해 75세이신 한 어르신은 오랜 시간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혈압약도 꾸준히 복용 중이었고 평소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셨죠. 하지만 며칠 전부터 걸음걸이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오른쪽 발이 잘 안 따라온다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오른발이 무거워지고 질질 끄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걸을 때 발이 좀 불편하네. 처음에는 본인도 그렇게만 느꼈고 가족들도 나이가 드시니 다리 근력이 약해지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평소에도 무릎이 아프다거나 발목이 저리다는 말을 종종 하셨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분명 있었습니다. 오른발을 질질 끄는 증상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뚜렷해졌고 걷는 모양도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양쪽 다리의 움직임이 균형을 잃고 계단을 오르거나 방향을 바꿀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병원을 찾기로 결정했고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뇌 속에 서서히 출혈이 진행 중이었고 그 피가 특정 부위를 압박하면서 다리 쪽 신경 전달에 이상을 일으킨 상태였던 것입니다. 출혈이 갑작스럽게 터지거나 큰 증상을 바로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천천히 피가 고이면서 뇌압을 증가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다행히도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출혈 부위는 추술 없이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뇌출혈이 더 진행되어 반신마비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출혈은 항상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되는 형태도 있다는 것. 그래서 증상이 미세하고 애매하더라도 최근 들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한쪽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다면 절대 나이 탓만 하지 말고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작은 이상 신호 하나라도 뇌혈관 이상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조용히 진행되는 뇌출혈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하더라도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네 번째 사례자는 올해 80세가 되신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기력이 약한 편이었지만 최근 며칠간은 유난히 머리가 빙빙 돈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적인 움직임도 어려워졌고 방 안을 걷는 짧은 거리조차 자꾸 벽이나 가구를 짚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처음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빈혈도 자주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렇겠지라며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 여겼습니다. 할머니 스스로도 요즘 날씨가 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졌고 서 있을 때도 자꾸 한쪽으로 기울거나 휘청거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설 때도 몇 초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앉아 있어야 했죠. 그제야 가족들은 단순한 빈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병원을 찾았고 뇌 MRI를 촬영한 결과 손해에 작은 출혈이 발생해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해는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출혈이 생기면 뚜렷한 언어나 마비 증상이 없더라도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잃는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겪고 있던 어지럼증과 보행장애는 단순한 노화나 일시적 어지럼이 아니라
뇌출혈이 원인인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단을 받고 출혈 부위가 작았던 덕분에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고 약물 치료와 입원 관찰을 통해 상태가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며칠 더 방치했다면 출혈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거나 넘어져 다치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평소와 달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빈혈이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의 중심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평평한 바닥에서도 자꾸 휘청거림, 앉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극심한 어지럼, 눈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시각적 현상. 이 모든 것이 손해 또는 뇌간 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환이지만 시간을 놓치면 후유증 또는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지럽다는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이세요. 어르신들의 신체는 작은 변화에도 큰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걷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거나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CT나 MRI 등 정확한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사례자입니다. 평소 활발하고 대화도 많으셨던 77세 아버지께서 어느 날 아침부터 유난히 조용하셨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바라보거나 그마저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보통 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 신문을 보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곤 했는데 그날은 신문을 손에 잡지도 않으셨고 가족이 무슨 말을 걸어도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식사도 거의 손을 대지 않으셨고 몸을 움직이는 동작도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나? 몸살 기운이 있나 보다 하고 일단 하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은 상태가 이어졌고 오히려 아버지는 자꾸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히 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증을 호소하는 것도 아닌데 정신이 또렷하지 않고 계속 멍한 상태가 지속됐던 것입니다. 가족은 결국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모시고 가 정밀 검사를 받았고 놀랍게도 뇌 깊은 부위, 즉 시상 주변에 출혈이 생겨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뇌출혈은 항상 격렬한 두통이나 마비처럼 뚜렷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뇌의 깊숙한 곳, 의식과 감정, 행동 조절을 맡는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마치 에너지가 꺼진 듯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상, 기저핵, 뇌간 부위의 출혈은 감정 표현과 의사소통, 깨어있는 상태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그냥 졸리거나 기운 없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의식 저하의 초기 단계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빠르게 병원을 찾았고 응급조치를 통해 출혈 부위의 압력을 조절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해 현재는 조금씩 회복 중이십니다. 하지만 만약 하루 이틀 더 늦었다면 의식을 잃거나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남았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말수가 줄고 멍한 상태로 앉아 있거나 반응이 느려지고 졸음이 잦아졌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에서 출혈이나 이상이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활발하던 분이 갑자기 무기력해졌다면 더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말없이 조는 모습 뒤에 뇌출혈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이 없어 보여도 행동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이상 징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심한 두통, 말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잘 안 떠오름, 손이나 발에 힘이 빠짐, 자꾸 어지럽고 비틀거림, 시야가 흐려짐, 멍하고 졸리는 모습, 갑작스런 구토나 경련.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시간이 생명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119나 가까운 응급실로 오세요.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왔더라면. 이런 후회하시면 안 되잖아요.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 보이시는 어르신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